위링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근처에는 줄줄이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있었다. 요즘은 빈민가의 구멍가게가 아니고는 프랜차이즈 아닌 상점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위링이 사는 동네는 인구 밀도가 높고 거리도 지저분했지만 위링이 일하는 곳은 중심 상가라 길이 비교적 깨끗했다. 위링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깨끗하고 거대한 매장이 꼭 자신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위링은 여느 날과 같이 햄버거 패티를 굽고 감자를 튀겼다. 패티를 굽고 감자를 튀기는 기계가 개발된 적도 있었지만 기계 제작과 기계 노후에 드는 비용보다 사람을 쓰는 게 싸게 치였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된 곳도 있었지만 일자리를 잃고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크게 반발했다. 기계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소비자가 제품 구입을 줄이자 기업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다. 한 차례 진통을 겪고 난 후 많은 부분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다. 위링은 그래도 깨끗한 상가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자리를 얻게 돼 기뻤다. 친구 중에는 외곽에서 먼지를 마시며 벽돌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철판 만드는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친구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위링은 이 패스트푸드점이 무지 자랑스러웠다. 위링은 바쁜 시간에는 배달도 갔다. 밀려드는 주문에 위링은 햄버거 세트 4개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았다. 중심가를 지나 오토바이가 막 골목을 들어서는데 맥맨이 앞에 서 있었다. 맥맨은 얼마 전까지 함께 일했던 형인데 지금은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20살이 넘으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는 게 통상이라 20살이 되면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맥맨은 작은 키에 비쩍 말랐지만 눈이 빛나서 힘이 느껴졌다. 오랜만이다. 맥맨이 오토바이를 세우며 반갑게 인사했다. 갑작스런 출연이었지만 위링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맥맨은 배달통에 슬쩍 손을 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형, 일은 할만해요? 맥맨은 언제나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고 어린 위링이 서툴게 일을 할 때 많이 도와주고 가르쳐줬다. 위링은 오랜만에 만난 맥맨이 반가웠지만 맥맨은 뭔가 초조해 보였다. 뭐 그렇지, 별일 없지? 위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달 늦을 텐데 가봐, 다음에 보자. 맥맨은 싱거운 인사를 건네고 사라졌다. 위링은 맥맨의 행동이 뭔가 어색했지만 성인이 되고 일자리가 바뀌어서 자신과 느끼는 간극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다. 위링이 배달 가는 곳은 중간 간부들이 모여 사는 고우 구간이었다. 골드라인처럼 전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고우 구간에 들어설 때는 방문하는 곳에 허락을 받아야 했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사람 모양의 가드 로봇에게 배달 주소를 말하자 배달하는 집으로 연결이 됐고 승인이 떨어졌다. 이 구역으로 배달을 가는 건 늘 좋았다. 위링이 사는 핑 지역과 고우 지역은 공기부터 달랐다.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산책길도 있었고 무엇보다 학교가 있었다. 위링이 사는 핑 구역은 공기가 오염됐고 사람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풀냄새라고는 맡을 수도 없었다. 고우 지역의 공기를 잠시 맡고 나면 폐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다. 고우 지역도 이렇게 좋은데 골드라인 넘어 만 지역은 어떨지 상상도 잘 안 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긴 했지만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위링은 산책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다. 고우 지역은 주거 지역이라 활발한 느낌은 없었지만 안정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위링은 고우 지역에 잘 지어진 2층 집들을 보며 언젠가 이런 곳에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꿈도 꾸었다. 고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업의 간부이거나 매장의 관리인이거나
정부의 중간 간부들이었다. 조금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도 살았다. 위링처럼 어려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신발 공장에 가고 더 나아가는 청소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삶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위링은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퇴근해 오는 꿈을 꾸었다. 상상하는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으니까. 위링은 지금 자신의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심장이 몸 전체를 붕 뛰어버리는 기분이었다.